칠순을 바라보는 민준에게 아버지 재호에 대한 기억은 늘 얼음처럼 차가웠다. 평생 무뚝뚝하고 엄격했던 재호는 민준의 기억 속에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한 번 건넨 적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민준이 어릴 적 다른 집 아들들이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재롱을 떨 때도 재호는 언제나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신문을 펼쳐 든 채였다. 사내 자식이 뭘 그렇게 징징대느냐. 그 한마디가 민준이 아버지에게서 들은 가장 흔한 말이었다. 민준이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해 기쁜 마음에 아버지에게 달려갔지만 재호는 시계만 한번 확인하더니 잘했다. 이제 집에 가서 숙제나 해라. 하고 등을 돌렸다. 그날 밤 민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승패와 상관없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격려해 주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마치 그의 존재 자체에 무관심한 듯 보였다. 청년이 되어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아버지는 당연한 일 아니냐는 짧은 한마디로 축하를 대신했다. 민주는 점차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불만과 서운함은 거대한 벽이 되어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모든 것이 민준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 여겼고 아버지의 무심함은 깊은 상처로 남았다. 재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도 민준은 슬픔보다는 텅 빈 허탈감에 휩싸였다. 끝내 화해하지 못한 관계, 끝내 이해받지 못한 아들의 마음이 응어리져 가슴을 짓눌렀다. 아버지에게 나는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평생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세월이 흘러 민준도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응어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은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투성이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담겨 있었다. 오래된 안경집,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달아빠진 가죽 수첩 한 권. 민주는 호기심 반, 체념 반으로 수첩을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로 빽빽이 채워진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일기였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민준이 태어난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깊은 고민과 결심이 담긴 글이 이어졌다. 오늘 나의 아들이 태어났다. 벅차오르는 기쁨에 말문이 막힌다. 그러나 나는 이 아이에게 가장 엄격한 아버지가 되어야만 한다. 세상의 모든 거친 퉁파에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 자신부터 바위처럼 단단해져야 한다. 나의 사랑이 비록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임을 언젠가 네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민준의 눈앞이 흐려졌다. 자신이 60년 가까이 품었던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 한 문장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아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자기 단련이었던 것이다. 일기를 넘길수록 민주는 아버지가 감춰왔던 진실과 고독한 책임감에 마주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고아로 자라 온갖 고생을 겪었으며 오로지 민준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자 했다. 내가 약해 보이면 세상은 나의 아들을 깔볼 것이다. 내가 무너지면 나의 아들은 기댈 곳을 잃을 것이다. 아버지는 스스로를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거대한 산으로 만들려 했다. 그 엄격함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민준이 초등학교 운동회 날 아버지가 시계를 보며 무심히 돌아섰던 이유도 상세히 적혀 있었다. 공장 납기일이 오늘까지다. 1시간만 늦어도 계약이 파기될 위기였다. 민준이가 1등을 했을 때 그 작은 어깨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나의 아들아, 부디 이 아비의 차가운 등을 이해해 주기를. 너의 등 뒤에서 너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 나의 사랑이었다. 민주는 그 순간 아버지의 고통과 희생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어린 시절의 서운함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처절한 몸부림을 이제야 깨달았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민준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일기였다. 그날의 기쁨과 함께 감춰진 진실이 터져나왔다. 오늘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합격 소식을 전해왔다. 그 녀석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억지로 웃음을 참았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눌렀다. 나의 아들이 나의 꿈을 이뤄주었다. 그러나 이 기쁨 뒤에 감춰진 진실이 너무나 아프다. 이 아이는 내 피를 물려받지 않았지만 나의 모든 것이었다. 이 아이에게 부족한 것 없이 해주고 싶어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나의 아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을 끝내 전하지 못하고 갈까 두렵다. 민주는 그 문장에서 멈춰섰다. 내 피를 물려받지 않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에 그는 혼란에 휩싸였다. 손이 떨려 더 이상 글을 읽을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오해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고통스러운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 문장은 그 모든 것을 뒤엎는 충격이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민주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이번에는 일기장 맨 뒤에 곱게 접혀 끼워져 있던 낡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50년 전 전쟁 직후의 혼란한 시기에 발급된 듯한 오래된 관공서 서류였다. 아동 위탁 및 입양 기록. 거기에는 재호의 이름이 보호자로, 민준의 이름이 전쟁고아, 출신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서명되었다. 아버지는 단순히 무뚝뚝한 것이 아니었다.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그것도 전쟁고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완벽하게 키워내기 위해 스스로를 강철처럼 단련했던 것이다. 그의 모든 엄격함과 무심함처럼 보였던 행동들은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져 민준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워했던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다. 그는 단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었다. 핏줄을 초월한 사랑으로 세상의 시선과 고통 속에서 완벽하게 아들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친아버지가 아니었음에도 재호 아버지는 그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지켜냈다.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아버지의 삶은 얼마나 고독하고 무거웠을까. 민주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동안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지 못했던 지난날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차갑고 무심한 줄로만 알았던 재호의 사랑은 사실 바닥을 알 수 없는 심해처럼 깊고 푸른 것이었다. 민주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원망과 후회에 갇혀있지 않았다. 재호 아버지의 모든 희생과 사랑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마음에 새겼다. 이제 그는 자신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존재가 되고자 했다. 손주들에게 더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었고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맑은 가을날, 민주는 재호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고 그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얼마나 깊었는지. 저는 당신의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준의 눈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은 더 이상 과거의 원망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였고 이해였으며 무엇보다도 지극히 순수하고 깊은 사랑의 눈물이었다. 오해했던 부성애의 진실이 숨겨진 출생의 비밀과 함께 그의 삶 전체를 다시 쓰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